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버즈2 프로의 상품성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세요? 랩터야, 놀자. 그래, 들어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 프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가 출시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후속 모델이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2개월 정도 사용해본 후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보라 퍼플인데요.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염이 잘 되는 편이고요. 버즈 프로도 무광이지만 버즈2 프로는 질감이 완전히 다르고요. 확실히 질감 자체는 부드럽고 고급지기는 한데요. 매트한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느낌이 나지만 오염에는 강한 편이었거든요. 버즈2 프로를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전작인 이 버즈 프로가 매끄러운 질감이라서 잘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모델을 바닥에 두고 밀었을 때 버즈2 프로가 잘 미끄러지지는 않았고요. 버즈 프로는 잘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크기가 전작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버즈 프로나 버즈 2에 사용했던 보호 커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닛을 보면 전작인 버즈 프로보다 15% 정도 작아졌고요. 그리고 이 윈드 실드와 마이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버즈 프로에서 문제가 되었던 윈드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닛 안쪽 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전 단자가 피부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치를 끝단으로 변경한 것 같고요. 반대로 윈드실드 챔버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착용 감지 센서의 개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2개가 장착되었죠. 제 생각에도 하나만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팁 부분도 기존 타원형에서 버즈2 프로는 원형으로 바뀌었고요. 이어팁도 잘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잘 유지됩니다. 사용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지만 이어폰을 귀에서 뺄 때 이어팁이 뒤집어지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는 43.4g이어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다음은 실사용성인데요. 착용감은 정말 좋습니다. 버즈 프로에 비해서도 좋아졌고요. 다만 이 버즈2의 착용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착용감의 순서는 버즈2, 버즈2 프로, 그리고 가장 별로인 것은 버즈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에서 버즈2 프로용 정품 이어팁 4종을 출시했는데요. 조금 더 좋은 착용감과 차음성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착용이 제대로 안 되는 쪽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유용했고요. 그리고 착용은 제대로 되어 있어도 이어팁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미착용으로 뜨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닛의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터치 부분에 오조작이 있는 편인데요. 오터치 때문에 불편한 분들은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면 이 터치 컨트롤에서 터치 동작을 개별적으로 온오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내가 끄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워치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은 워치에서 버즈 컨트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닛 터치로 안 하셔도 되고요. 워치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이번 버즈2 프로에 새롭게 적용된 24비트 48kHz의 비트 전송률 때문에 음질은 좋아졌고요. 별도로 EQ를 만지지 않아도 괜찮은 음질을 들을 수 있고요. 저음과 중음을 잘 튜닝한 것 같아서 가끔 음악을 듣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음질을 들려줬습니다. 기존의 SSC 코덱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삼성 기기와 잘 맞고요. 대신 SSC 코덱이 삼성 기기 전용이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에서는 AAC 코덱으로 들어야 되고 애플 전용 코덱인 ALAC 코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버즈 프로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고음 부분의 세팅이 너무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50% 이상 올리게 되면 정말 거슬리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여서 고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AKG 튜닝이 원래 고음 쪽을 날카롭게 튜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귀를 찌른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이퀄라이저에서 저음 강조를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켄의 성능은 전작 대비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좋아졌고요. 중저음 영역대는 정말 좋아졌고요. 고음 영역대는 버즈 프로와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요.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노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버즈 2 프로부터는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또한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하이 SNR로 바꿔서 그런지 노켄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기존 버즈 프로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음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버즈 2 프로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꼬리가 줄어드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버즈 2 프로에서는 잘 들리는 편이어서 이어버드를 낀 상태에서도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역시 강도 조절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통화 음질도 전작 대비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즈 프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버즈 프로 대비 엄청나게 좋아진 것은 아닌데요. 조금의 개선은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즈 2 프로는 360도 오디오 기능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헤드 트래킹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버즈 프로 대비 공간감은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음악을 들을 때도 360도 오디오 기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호기심에 사용할 정도의 수준이고요. 사실 사용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조금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감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어팟 프로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감 오디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먼저 유닛의 배터리 용량은 61mAh이고요.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은 515mAh입니다. 전작 대비 유닛 용량은 동일하고 케이스의 용량만 소폭 늘어났습니다. 스펙상 사용 시간은 노켄을 작동했을 때 유닛은 5시간, 그리고 케이스까지 사용하면 최대 1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버즈 2 프로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버즈 프로와 사용 시간이 같은 것은 아마도 24비트 고음질의 전송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실사용을 해보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사용하면 충전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즈 2 프로부터 폴드 4와 플립 4를 사전 예약할 때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증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버즈 2 프로를 내 돈 주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끼워 팔기나 무료 증정을 해버리면 바보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버즈 2 프로의 상품성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든 모델 같고요. 음질과 편의성까지 모두 잘 담아낸 듯 합니다. 아직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바로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버즈 2 프로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